반갑습니다 형님들. 화물 운수업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트럭 하려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.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, 눈에 눈곱이 낄 정도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있는 말씀드립니다. 특히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답을 해드리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든 생각이 차라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쓸데없이 많아지고 얘기가 길어지기만 했었거든요. 이번엔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.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을 하신 베테랑 선배님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 저는 2016년에 화물 운수업을 시작했고요. 지입차 분양업체에서 2011년식 메가트럭 윙바디 그리고 축차, 가변축이 달린 장축이죠. 그 차를 시원하게 눈탱이 맞으면서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고정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지금까지 오로지 콜바리만 했습니다. 그래왔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. 일단 트러커, 그 중에서도 콜바리, 프리랜스 트러커의 환상부터 깨시길 바랍니다. 캠핑하는 기분, 여행 가는 기분, 드라이브하는 느낌으로 일을 한다,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. 차숙이랑 캠핑이 다른 거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? 그냥 다릅니다. 여행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야외에서 잔다는 느낌의 캠핑이랑 장거리 운전 뭐 빠지게 해서 주차할 곳 겨우 찾아서 이렇게 차들 지나가는 소리 들으며 겨우 선잠에 빠지는 그런 차숙은 완전히 다르죠. 완전히 달라요. 그 다음으로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일을 하겠다. 아무리 콜발이라도 일하다 보면 다닐 만한 곳이 정해집니다. 가끔씩 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고 바람 쐬러 바다 쪽이라도 가보고 싶지만 그게 사실상 어려워집니다. 망설여지게 되죠. 왜?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. 아니죠. 가는 것도 시원찮을 수가 있고 정말 문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개고생을 한다는 거죠. 재수없으면 공차로 100km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출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우린 시간이 돈인데 그 시간에 생기름을 떼가며 공차로 움직여야 된다. 못하게 돼요.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난 아닌데? 나는 잘 잡고 움직이는데? 네가 일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재밌는 생각하시면서 비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콜바리로 월 2천만원씩 찍으면서 엔진오일 20만 킬로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애초에 이 영상은 우리 화물 하시는 형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화물 운수업을 준비하시는 형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꼴보기 싫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형님들. 자, 다시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드라이브 하는 느낌,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. 날씨 좋고 길가에는 꽃 펴있고 정체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정말 드라이브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. 그건 어느 정도 인정. 왜냐면 우리는 시야가 높잖아. 일반 승용차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. 또 큰 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이 재밌을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이 화물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. 아무리 이 차에 적응이 되고 이제 내가 운전에 자신이 붙었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변치 않습니다. 화물 운전 처음 시작하시면 99% 확률로 사고가 납니다. 무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 큰 차로 사고가 나면 정말 멘탈 깨집니다. 내 차도 아픈데 내 차랑 부딪힌 다른 차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까지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훨씬 큽니다. 특히 화물 시작하고 한두 달 내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내가 이 화물 운수업에 적응이 되기도 전에 사고가 막 빵빵 터지면 멘탈 그냥 녹아내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만세를 부르고 차를 내놓으시죠.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. 너무 힘들거든. 내가 아무리 운전을 좋아하고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자부를 하더라도 이 대형 화물차들을 처음 운전하잖아요. 무섭습니다. 일단 저는 그랬어요. 와, 이거 뭐지?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? 내가 이걸 운전할 수 있을까?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 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 아니냐? 트러커, 특히 콜바리,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지 않냐?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는 만큼 벌었었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을 꼭 붙여야 되는 게 하는 만큼 나오는 건 매출이지 순수익이 아닙니다. 물론 매출이 높은 만큼 순수익도 비례해서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높았고요. 그만큼 지출도 겁나 높았습니다. 지출이 와, 말도 못해. 순수익이 400만원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수리비로 300만원을 쓰고 나니까 100만원이 남더라고요. 물론 저는 중고차였으니까 5년 이상 된 중고차라서 그런 상황이었죠. 여기서 요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중고차보다 신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저는 아무튼 하는 만큼 매출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죠. 야, 역시 맞았어. 내가 겁나 열심히 하면 잘 벌 수 있을 거야. 반대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
끝장납니다. 형님은 안 그러실 것 같죠? 시작하면 겁나 일만 할 것 같죠? 그렇지 않습니다.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땐 그땐 이미 늦었죠. 왜? 나는 이미 차를 샀거든. 지금 이거 팔면 한 달, 두 달, 세 달밖에 안 됐는데도 손해가 수천이거든. 늦은 거죠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막 침을 흘려가며 말씀드립니다. 월급 기사직부터 하시라고. 아 그래요 형님? 아 형님은 이런 상황이십니까? 아 형님은 돈이 좀 있으시군요. 할부 안 하셔도 되겠네요. 그래도 월급 기사직부터 하십시오. 나는 화물차 경험이 없는 완전 초보라서 아무도 안 써준다. 네가 말은 월급 기사부터 해라, 월급 기사부터 해라.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 월급 기사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써준다. 어떡하란 말이냐. 뻥치지 마십시오 형님들. 물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기사직 자리를 알아봤었는데 한 3-4군데 정도 까이고 나니까 그냥 짜증나더라고. 그래서 그냥 차를 사버렸죠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됐지.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.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기저기 찔러 보셔야 됩니다. 몇 군데, 4군데, 5군데 이렇게 거절당하겠다고 해서 아무도 날 안 쓰는구나, 초보라서 채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장담까지는 쉽게 하면 안 되겠죠.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형님 본인에게 특별히 어떠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한 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자리 구할 수 있습니다. 또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셨던 많은 형님들이 제 말을 듣고 오케이 알았다 하신 뒤에 모두 다 월급 기사로 취직하셨습니다. 경력이 없는 완전 초보신데도 모두 다 취직하시고 모두 다 일 잘하고 계십니다. 물론 당연히 그 형님들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노력을 하셨기에 취직이 되신 거지만 처음에는 다 그 형님들도 차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 말도 한 몫은 했다고 봅니다. 자 이렇게 월급 기사직으로 시작을 했다? 뭐 그럼 제가 더 이상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? 급여 받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순리대로 가실 거니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. 와 화물운수업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.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. 에이 퇴! 그땐 그냥 사직서 던지고 서로 협의하에 그만두면 됩니다. 얼마나 깔끔합니까?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. 제가 늘 침 흘려가며 월급 기사직부터 하시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길 바래요. 제발 화물 운수업의 첫 시작은 월급기사이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는 거라면 영상 안 만들죠.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아 몰랑 됐고 나는 차 살 거양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. 근데 뭐 어쩔 건데 자기 마음인데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겠다는데 네가 왜? 뭐 사실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. 그래요 형님 나는 기사직 싫다 내 맘대로 내 차로 일할 거다 하시더라도 무슨 통운 무슨 로지스틱스 무슨 물류 등등 일단 지입차 분양업체 제발 가지 마십시오. 부탁드립니다 형님들. 제발 가지 마십시오. 어떤 단어를 갖다 붙이고 어떤 걸 내세우며 어떤 것을 확인시켜주던 지입차 분양업체에서는 차 사시면 안 됩니다. 차는 제조사 딜러에게 사는 거지 지입차 분양업체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. 왜 지입차 분양업체를 가지 말라는 거냐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에 아마 10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.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떤 회사이건 상관없어요. 우리한테 차 사서 우리한테 배차 받고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냥 깔깔깔 웃고 나오시면 됩니다. 아니면 한번 물어보십시오. 차는 내가 사올 테니 배차만 니네한테 좀 받을 수 없냐고. 거절할 이유가 없죠. 배차만 받더라도 걔들한테는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. 그런데 거절을 한다? 깔깔깔깔 웃고 나오시면 됩니다. 절대 네이버 안 됩니다. 지입차 분양업체 안 돼요. 차라리 콜바리를 하십시오. 이 부분에선 형님들과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절대 콜바리 예찬론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승용차 사는 것처럼 제조사 특장업체 잘 골라서 딜러 만나고 차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출고되면 그거 들고 콜바리 하십시오. 콜바리. 나는 초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콜바리를 하냐. 그냥 눈탱이 맞고 지입차 사기 업체 가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콜바리 하십시오.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하고 김진동 같은 애들도 잘 하고 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심지어 김진동은 하다보니 거래처도 많이 생겼습니다. 물론 콜바리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가이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죠. 어떻게 일을 잡고 어떻게 청구하고 돈 안 주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딴 것들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. 안 그러면 똥단가 똥짐 다 가져가면서 물 흐릴 수도 있으니 알려드려야 됩니다. 근데 그걸 알려드릴 사람이 없다. 그럼 제가 해줄게요.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 정확히는 저하고 김진동하고 또 저의 콜바리 브라더들이 알려드릴게요. 소주 한잔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게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지레 겁부터 먹는 거지 막상 얘기 들어보고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. 또 혹시라도 오해나 곡해 하실까봐 딱 선을 긋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컨설팅 이딴 애들처럼 화물 운수업에 무사히 정착하기 위해 내가 도와드리겠다. 돈은 요 정도면 된다. 눈탱이 맞는 것보다 낫지 않냐. 이딴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정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제 주위 사람들이라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. 소주 한잔 하면서 돈 같은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나 곡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아무튼 콜바리도 하다 보면 거래처도 생깁니다. 화주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알선소, 주선사와도 커넥션이 생깁니다. 그건 내가 하기 달린 거지. 노력만 하면 나중에 내 거래처가 막 넘쳐날 수도 있어요. 물론 콜바리가 무조건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콜바리도 진짜 거지 같고 짜증납니다. 매일 새로운 업체 만나고 매일 새로운 길 다니다 보면
하면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. 돈 늦게 주는 애들이 속상하게 하면 살인 충동도 생기고 또 실제로 싸우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입차 분양업체에서 차 사는 것보단 콜바리가 6만 배 정도는 낫다는 거예요. 성격에 따라 콜바리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. 여긴 정말 전쟁터거든요. 지입차 분양업체는 지옥입니다. 거기보단 전쟁터가 낫지 않겠어요? 전쟁터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라도 있잖아.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. 형님들에 따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콜바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월급 기사직 하시면 됩니다. 배차 받는 대로 노선대로 내가 운전하고 급여 받으면 되는 거예요. 무한 반복인 것 같죠 지금. 도돌이표 붙여놓고 계속 같은 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당연히 최고는 좋은 업체, 고정 노선, 그런 개꿀 자리들 차고 들어가는 게 최고지만 이 부분은 제외해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. 왜냐면 저도 그런 자리 모르거든요. 주위에 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지만 저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세상을 잘 몰라요. 그러니 제외해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또 너무 말을 못해서 형님들이 정리가 안 되실까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화물 운수업을 시작하려는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. 차 사지 말고 월급 기사 자리 들어가서 경험부터 해보십시오. 이게 진리입니다. 경험해보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. 초보라서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. 어려운 건 물론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. 분명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야 자꾸 네 기사직 같은 헛소리나 찍찍하지 마라. 난 그냥 차 살 거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래도 지입차 분양업체는 가지 마십시오. 차라리 콜바리를 하십시오. 아무것도 모르는데 콜바리 어떻게 하냐? 저와 저의 브로들이 그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만 콜바리가 나 힘들다는 건 각오하십시오. 아니죠. 그냥 트럭커 자체가 힘듭니다. 또 구독자 형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시네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. 안전운전 하십시오. 자, 세 번째, 그래도 콜바리는 싫다. 난 콜바리는 싫어. 싫어. 그럼 월급 기사직 하십시오. 지입차 분양업체 가지 마십시오.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기에 트럭커는 세 분류 같아요. 1. 월급 기사, 2. 콜바리, 3.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확실한 일자리로 들어가는 거. 물론 더 많으시겠지만 지금 딱 제가 생각나는 거는 세 분류인 것 같아요. 지입차 분양업체 가지 마십시오.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죠.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봤잖아요. 진짜 아프다니까 이거. 쓰려 아직도 쓰려.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. 제발 그 사기꾼들을 배불려 주지 마십시오. 걔들한테 줘야 될 거는 돈이 아니라. 마무리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차 사시더라도 중고차보단 새 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특히 형님이 아무것도 모르실수록 새 차를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일도 운전도 아무것도 적응 안 됐는데 차 고장 빵빵 터지면 그냥 죽고 싶어집니다. 물론 신차도 말썽을 부리지만 신차는 그래도 보증수리라도 되잖아요. 제 생각입니다만 중고차는 화물과 화물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내 바로 옆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중고차가 다 엉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중고차도 민트급이 있고요. 저처럼 제가 민트잖아요. 트럭커 정말 힘듭니다. 그리고 콜바리 역시 어지간한 각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제가 콜바리를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,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께 최소한의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업계 또는 업계 선배님들이 하시는 일을 결코 쉽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저는 형님들께 무한한 존경을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그래서 내뱉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21세기가 들어서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.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니 어쩌니 아주 멋진 시대가 온 것 같지만 아직 화물 운수업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부디 형님들의 중요한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 형님들이 댓글로 다 채워주실 거니까 너무 제 말만 믿지는 마십시오. 사랑합니다 형님들.